세상의 모든 일과 관계가 사람과 엮여 있는 거여서 저는 우리가 모든 공부 중에 사람에 대한 공부, 특히 심리에 대한 공부는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두의 고민의 1순위는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 1순위는 가족관계.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이직하거나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또 좁은 공간에서 오래 보기 때문에 힘들죠. 댓글에 보면 돈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끼어 있는 경우 꽤 많이 발견을 맞아요. 했어요. 사실 타인과 나 사이에 이런 돈 문제 때문에 힘든 걸 겪는 사람들도 많지만 가족 내에서도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이 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사실 가족 내에서도 돈이 끼게 되면 좋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시간이자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액수보다도 나의 헌신과 노력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도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셋 다에게 동등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자식을 차별합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깨무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재산을 분배할 때는 이제 뭐 아들 5천만 원 줬는데 딸은 1,000만 원만 줬더니 딸이 나를 안 본다. 어제 제가 했던 상담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또 착한 자식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와요? 착한 사람들이 늘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걸 내 가족이 몰라줄 때. 네. 그리고 형제들도 보면 착한 동생들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가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나이를 떠나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사는 형제는 호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먹여 살릴 가족이 없잖아. 그리고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모아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빌려가요. 쉽게 빌려가고 늦게 갚거나 안 갚거나. 그래서 사실 가족도 타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족도 타인이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빌려간 돈은 갚아야 합니다. 근데 가족 돈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굉장히 착한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심리들이 이상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몰라줄 때는 그 희생과 헌신을 멈추는 용기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관계 끊고 안 보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한 집에 사는데 자식에게 월세를 요구한다. 이건 일반적인 아버지는 아니죠. 오랜 시간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면 착한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도리라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자식이 하나인데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쇠뇌시키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이런 가스라이팅을 오래 당한 착한 사람들은 판단 능력이 좀 없어져요. 자기의 인생이 병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댓글로 그런 하소연을 할 정도면 SOS의 신호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당장 끊으세요. 인연을 끊으세요가 아니라 거리를 좀 두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불행하지 않되 심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선.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집에서는 나오고 아버지가 걱정될 거예요. 이렇게 착한 자식들은.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드리고도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용돈을 보내세요. 그리고 얼굴을 보는 것은 당분간 좀 피하시라, 이렇게 솔루션을 드립니다. 그래요? 저는 연예인분들 상담도 많이 하는데 연예인들 중에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아무래도 수익이 또 많으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많이 퍼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좀 두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아, 얘가 많이 힘들었구나. 아, 우리가 선 넘었구나. 조심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동안 누렸던 것이 권리인 것처럼 그렇죠. 뭐 굉장히 심하게 잔인하게 거의 복수하듯이 자식에게 또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내 부모님의 성향은 사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두기를 일찍부터 잘 못하신 분인데 내 가족이 나한테 과하게 금전적인 걸 요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1순위를 가족에서 나로 가져오는 연습은 지금부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가족끼리 잘 지내는 거지 인연 끊고 원수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도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선을 많이 넘는 가족에 대해서는 서서히 거리 두면서 나도 생각이 있어.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근데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불행해. 네. 그리고 내가 착하다고 해서 내 돈을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이 정도 선에서 기쁘게 줄 수 있고 이 정도는 갚지 않아도 내가 불행하지 않겠어. 단 고마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누군가 고마워해 준다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고마움은 모르고 그걸 권리로 생각하고 계속 요구하는 가족이라면 나도 단호하게 아니야. 나도 이제 안 줄 수 있고 계속 선을 넘어오면 내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마냥 착한 호구는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리두기를 하고 내가 할 말을 할 때. 근데 이렇게 착한 분들이 할 말을 거의 못해요. 그리고 화병이 생기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의 화병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래서 할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 미안해. 우리가 그동안 몰랐어. 라고 굉장히 그걸 수용하고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 인간이 변했네. 그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인간이 연애하더니 변했네. 또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라면 얘가 정말 착했는데 결혼하더니 변했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부부의 문제는 정말 그 둘 외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뭐 오늘 뭐 경매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다 숨기고 이런 맞아요. 경우에는 그 둘 다의 얘기를 사실은 들어봐야 들어봐야 돼요. 그 재산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반반 재산을 형성했다.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 남편이 잘못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재산 형성에 있어서 남편이 다 한 건데 이 아내가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상대의 의견을 정말 무시하고 한다면 돈을 떠나서 부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만 두고 볼 게 아니라 이 부부의 세계는 정말 오묘하고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아내가 친정에서 많이 가져온 또는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내가 투자할 거야 라고 했다면 돈 문제를 떠나서 나에 대한 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남편은 나를 무시한다. 이것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두 분은 부부 상담을 좀 받으셔야겠습니다.